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부처로부터 새해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저희 연합뉴스 TV에서는 각 부처의 장 차관님들을 스튜디오에 모셔서 새해 정책 방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송통신정책을 총괄하는 분이시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목적도 그렇고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가 상당히 중요한 가치일 텐데 네.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예, 우선 올해 계획에서는 방송의 제허가, 네. 재승인 심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그 제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몇 개월 전에 네. 비로소 어떤 내용을 심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공표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신청서가 들어오고 심사를 해왔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방송사 입장에서는 그 전서부터 체계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에 맞게 방송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고 또 심사 일관성도 없다는 네. 그런 비난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시로서 저희들이 제허가 재승인을 할 때 어떤 내용들을 심사를 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배점을 주어서 평가를 할 것인지를 미리 알려놓으면 3, 4년 전서부터 거기에 맞춰서 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측 가능성이 있고 심사 일관성도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송 평가 제도도 좀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방송 평가를 각 매체의 특성에 맞게 네. 평가 기준을 좀 정비를 하고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의 제재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좀 더 가중 감점을 네. 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가중 감점을 하시면 저도 방송 앞으로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네요. 뭐 늘 네. 하시던 대로 하시면 큰 문제는 없으시라고 생각이 예. 됩니다. 자, 위원장님, 지금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안고 있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 또 여러 가지 이해가 걸려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아마 그러니까 초고화질 디지털 방송 UHD 네. 방송일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지상파 쪽에서는 이 UHD를 하기 위해서는 700MHz 대역의 주파수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또 이동통신사 쪽에서는 입장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건 그렇습니다. 어떻게 조정 가능합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네. 앞으로 차세대 방송 산업의 발전이라든지 네. 또는 또는 방송 콘텐츠의 제공을 생각을 하면 지상파가 UHD 방송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지상파가 어떤 주파수를 사용을 해서 UHD 방송을 할 수 있느냐. 예.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지금 700MHz대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파 방송사는 그 재난망으로 빠져나간 20MHz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활용을 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또 통신사 입장에서는 점점 저기 모바일을 네. 비롯한 이동통신 트래픽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효율이 좋은 700MHz를 통신해서 사용하는 것이 예. 국가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다. 예, 예. 서로 이렇게 이익이 서로 충돌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파수는 굉장히 한정된 네. 자원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것을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부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이 이 주파수 사용과 관련해 가지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네. 또 국회에서도 그 미방위 산하에 주파수 정책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같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주파수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논의 과정을 거쳐서 올해 상반기 중에 뭐 그 쉽게 말씀드려서 방송과 통신이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상파 쪽에서는 이 700MHz 대역을 갖는 것이 지상파의 정체성과 관련된 본질에 관련된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통사는 사실상 직접 수신율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 있나? 국가 경제 전체를 위해서는 이 통사한테 주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예. 뭐 아직 결정된 건 예. 아닙니다만 만약에 지상파가 700MHz 대역을 UHD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일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네. 저희 생각에는 그게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HD 방송이 UHD 방송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면 또 600MHz 대역이 남습니다. 과거에 디지털 전환할 때도 예. 이렇게 동시에 사용하다가 한쪽으로 가고 지금처럼 700MHz를 내놨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차 같은 것을 잘 조절을 하면서 또 이 UHD 방송이라는 것이 뭐 오늘 갑자기 하겠습니다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기술 표준이라든지 세계적인 동향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계돼 가지고 시간적인 또 전국과 지방이 동시에 하는 것보다는 디지털 전환할 때처럼 시차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각들을 잘 맞추면은 네네. 그 통신이 희망하는 바도 충족을 하면서 예, 예. UHD 방송도 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뭐 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하는데 해법도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자, 정부가 이 지상파 방송사와 또 종편 사이에서 갈등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또 하나가 광고 총량제 아닙니까? 이 네, 광고 그렇습니다. 총량제에 대해서 예, 종편 쪽에서는 너무 지상파 편향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조율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것은 오래전서부터 종편을 비롯한 이제 유료 방송에는 예. 광고 총량제와 소위 이제 광고 효과가 제일 좋다고 그런 중간 광고가 허용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이제 지상파는 그 광고를 각 광고 종류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형태로 규제를 받고 있었고 당연히 중간 광고도 이제 허용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추세를 보면 뭐 경제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온라인이나 또는 모바일 쪽에 광고가 활성화되면서 방송 광고 시장이 점점 크게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방송 광고 시장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그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으로는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광고에 접목이 돼가지고 시청자들이 그 광고를 봐줘야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광고의 이런 규제 틀이 너무 빡빡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이제 유료 방송에 실시하고 있던 것처럼 지상파에도 광고 총량제를 실시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만 뭐 여러분들이 지적하시다시피 아직도 지상파하고 유료 방송 사이에서는 서로 영향력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광고 총량제를 하더라도 시간이라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료 방송과의 차별화를 하도록 하고 있고 또 뭐 지금 현재 광고 중에서 그 중간 광고 다음으로 인기가 있는 것이 소위 프로그램 앞뒤에 붙는 네. 프로그램 광고인데 예. 광고 총량제를 하더라도 지상파가 모든 시간을 그 프로그램 광고에 넣지 못하도록 예외적으로 프로그램 광고 시간은 시간당 한 9분 정도 이내로 하도록 네. 또 제한을 또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그 각 매체별의 그 균형, 네. 또 광고 산업 전체의 활성화, 발전 이런 거를 고려를 하고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이제 네. 그 간접 광고에 대한 규제도 조금 완화를 하고 예. 그다음에 가상 광고의 범위도 오락이나 교양 쪽에도 좀 확대를 하면서 그런 확대가 될 때 또 역시 지상파보다는 유료 방송 쪽에 더 많은 시간을 배려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 그 차별화를 계속해서 해 나가는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또 하나가요. 요즘 보면은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서 스마트폰으로 TV 보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시청률 집계 방식으로는 그런 것들 잡아낼 수가 없다. 온전히 반영해낼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통합 시청률을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됩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고정형 TV에서 실시간 방송 보는 네네.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네. 오히려 VOD를 본다든지 그렇죠.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시범적으로 극히 적은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네. 한번 실시를 해본 적이 있는데 문제는 우선 기술적인 면이 좀 문제가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척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시청의 흐름은 완전히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이 통합 시청률 조사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경우에 그 방송을 실시간으로 본다든지 예. VOD로 보는 것을 잘 잡아내는 기술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올해 한 6개월 정도 예. 시범 실시를 한번 해보고 그 결과가 어떤지를 살펴서 네.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예,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난 거지만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우리가 그걸 잘 만들어내면 그 조사 기술을 외국에 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럴 네.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단통법, 단말기 유통법이 작년 10월인가요? 시행되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이 단통법 시행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저하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또 이제 최근에 예. 다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예. 그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지만 네. 실제 여러 가지 수치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단말기 유통법이 그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미친 영향은 거의 미미하다. 또 예. 그런 분석도 좀 있었습니다. 예.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10월 한 달 동안은 예. 사실은 그 이제 시행 초기여서 그런지 가입자 수가 좀 많이 줄어서 네.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1월 이후에 점차 회복이 돼서 12월 달에는 가입자 수가 오히려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평균 가입자 수보다 더 많아지는 네.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추세로 돌아섰고 지금 이동통신사들이 처음에는 보수적으로 응하다가 점차 지금 지원금을 더 높여가고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15개월 이상 된 단말기에는 그 지원금의 상한이 없기 때문에 네. 지원금을 대폭 높인 그러한 그 스마트폰이 나와서 뭐 물량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네. 그렇게 팔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작년 이상의 그런 원활한 단말기 유통이 이루어져서 그런 걱정을 안 하시도록 네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자, 이 문제는 시간이 없더라도 꼭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빅데이터. 예. 예. 우리 국민들이 아주 피부에 느낄지 모르지만 빅데이터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위험성이 높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정책을 수립하는 입장에서야 빅데이터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만 정반대로 이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조율을 해 나가야 될까요? 뭐 요새 이제 개인정보 이슈가 예. 정말 온 국민들의 관심을 갖는 또 온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들이 그 네.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철저한 점검을 예.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적인 제재도 중요하고 예. 그 다음에 또 민사상으로도 저희가 작년에 정보통신망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법정 손해배상 1인당 그러니까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3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배상을 해주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개인정보의 원활한 활용,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보호가 충돌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어렵사리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 기본 틀은 개개인의 그 개인정보를 수집할 땐 당연히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지만 이 온라인 공간에 네. 공개되어 있는 개인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공개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 정상적으로 공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가서 네. 빅데이터를 만들 때에는 그 개개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묘안을 찾다가 네. 빅데이터를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가지고 가야지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걸 가지고 갈 때 반드시 비식별화를 해서 그러니까 누구의 것인지를 모르고 알 수 없게. 예. 그 데이터만 가지고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신상에 관한 거라든지 민감 정보는 수집 못하도록 네. 하고 하는 등등을 규정을 해서 나름대로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도 시키면서 또 개인정보도 철저히 보호되도록 하는 네. 그런 가이드라인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걸 좀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지난해 이제 세월호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이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던 시간에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예. 돌이켜보면 그 재난 방송을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부끄러움 또 반성도 네. 많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 방송에 대한 어떤 개선책 같은 것도 고민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방송통신발전 네. 기본법을 입법 예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현재의 재난방송 개념이 예.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재난방송을 할 수 있는 그 대상도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재난방송은 신속보다는 정확성이 더 우선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한 재난방송 준칙이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은 상징적인 의미지만은 법에다가 올려가지고 좀 인식을 달리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방송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방송사들로 하여금 이제 자체적으로 재난방송 매뉴얼을 제작을 하고 교육을 하고 예. 하는 것들을 의무를 부과하고 뭐 안 했을 때는 이제 제재를 좀 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방송도 중요하지만 네.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요새 뭐 모두 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니까 네. 그런 방송과 모바일이 연계돼 가지고 국민들한테 바로바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모바일 업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네. 또 뭐 지하 공간이나 터널 같은데 그런 음영 지역이 없도록 기술적인 것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요, 위원장님. 이 한류 있지 않습니까? 한류의 이 콘텐츠가 최근 들어서 좀 한계에 부딪힌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방송 쪽에서 이런 한류의 확산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안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콘텐츠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보기에는 그 나름대로 지금 잘 하시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 큰 문제는 저희 한류의 확산에 대한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견제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의 경우에 우리나라 드라마 이런 오락 프로그램이 방송에 직접 나가는 것에 대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그 돌파구를 찾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부터는 중국에서 그 온라인에 우리나라 드라마가 가는 비중을 30%로 제한을 하고 예.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다 제작을 해서 미리 사전 심사를 받은 다음에 온라인 동영상을 하도록 예. 그렇게까지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뒤집어 얘기를 하면 좀 오는 것을 막겠다. 까다로워지는 거죠. 예,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 해야 될 일이 그런 것을 타개해 나가는 방법을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저기 신문출판 광정총국하고 저희 파트너인데 거기하고 얘기를 해서 네. 그런 부분에 이제 정책적인 완화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프로그램을 수출한다든지 또는 포맷을 수출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 중국과 공동 제작하는 것이 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중 FTA도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 공동 제작 협상을 좀 빨리 해서 콘텐츠들이 외국 수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올해는 외교관 활동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